자, 이 낙동강 정선에 임하는 야권 인사들도 상당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. 일단은 한국당에서 해결해야 할 마찰음이 하나 있습니다. 뭐냐면 홍준표 전 대표가 어디에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서 당 지도부와 홍 전 대표 본인의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는 겁니다.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직접 홍준표 전 대표 찾아가서 그 한강 벨트로 오시라, 서울로 와라, 동작으로 나가라 라고 했지만 홍 전 대표는 거절을 한 바 있죠.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조금 타협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. 거목이 될 나무를 엉뚱한 데다가 뿌리를 박게 하면은 거목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? 두 분이 잘못된 장소를 이제 벗어나겠다 하는 의사를 피력을 함으로써 절반의 수확은 거뒀습니다. 어디로 우리가 지역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추후 공관위원회에서 엄정하게 그리고 밀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. 절반의 성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. 그렇다면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당초 요구했던 대로 서울에 나오느냐?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요. 홍 전 대표의 지난 발언 들어보시죠. 그거는 백댄스 하라는 거 아이가? 황 대표 백댄스 하라는 건데 나는 그거는 뭐하지? 수도권 선거도 중요하지만 PK도 중요하지 않느냐. 경남 지역에 험지가 세 곳이 있는데 그중에 양산을을 제안을 해놓은 겁니다. 자, 서울은 죽어도 안 나갈 것 같아. 나 백댄스 안 한다. 그렇다면 그 절충점, 본인의 고향 밀양도 아니고 서울 동작도 아닌 양산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. 낙동강 전선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. 불타오르네. 노래 들리고 계시죠? 노래가 좀 작아요. 이거 좀 크게 들어야 되는데. 우리 오디오 감독님 소심하게 좀 틀으셨어요. 젊은 노래, 뉴스에서 틀 수 있다 이겁니다. 불타오르는 낙동강 전선. 보세요. 경남 양산을 완전 핫플레이스가 돼버렸습니다. 우리 김영주 전 의원 정확하게 지적 주신 대로 김두관 의원이 먼저 출사표 던졌는데 거기에 갑자기 누가 날라왔냐?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아무래도 올 것 같아요. 조금 전 뉴스 속보는 홍준표 전 대표가 본인 고향 출마 포기한다라고 얘기 밝혔어요. 김영호 공관위원장도 홍준표 전 대표도 나 양산에 나가겠다라고 최종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두 사람의 발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홍준표 전 대표가 김두관 의원이 나오는 양산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. 그래서 낙동강 전선이 종로 뺨 때리게 핫해졌다. 불타오르게 됐다. BTS가 앞서서 이걸 알고 이 노래를 쓴 건가요? 불타오르네. 양산을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. 창원 성산도 만만치 않아요. 전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라는 측면에서 야권의 심장이긴 하지만 지금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이곳에 나갈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은 장영 교수님, 나 뭐 백댄스 안 쓴다라고 해서 상당히 갈등이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왔었는데 비교적 빨리 지금 낙동강 전선으로 좀 좁혀지고 있어요. 왜냐하면 저 전략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 누구나 했을 거거든요. 다시 한번 보실까요, 지도?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,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에서 만에 하나 홍준표 전 대표가 당선이 된다면 이거는 또 어마어마한 이슈가 될 수도 있고. 양산 사저, 예. 그렇지, 양산. 그 민주당에서는 정말 이게 지금 이런 사안들이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. 어쩌면 좀 깨달아야 될 아주 뼈아픈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. 물론 동대문에 나와서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당선이 된다면 홍 전 대표 개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승산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큰 그림에서 한국당 차원에서는 양산을이 어쩌면 더 좋은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는, 물론 선거는 승패가 되게 중요하니까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민주당도 굉장히 긴장할 만한, 저는 지금 이 배치라는 좀 전에 그 벨트가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김영호 공관위원장도 사실은 일단 홍준표 대표가 양보를 하긴 한 거잖아요. 예. 그리고 본인이 지금 대안으로 나갈 곳을 양산을로 말하는 것도 험지도 맞거든요. 거기도. 예.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김영호 전 공관위원장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 이제 저쪽에서도 양보했으니 내가 더 밀어붙을 명분도 조금 줄어들었고 홍준표 전 대표도 나 절대 고향에 아니면 다른 데 안 나가 이렇게 우기던 걸 양산으로 슬쩍 빼면서 조금 민망해질 수 있는 걸
나 황 대표 백댄서 아니야 이렇게 강한 말을 함으로 또 살짝 명분을 챙겼어요. 민망함도 좀 줄이고 나는 그래도 내 주장대로 간다라는 사실은 주장대로는 아니잖아요. 고향을 벗어났으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표현상으로도 그렇고 지금의 전략은 저는 저대로 가도 한국당 입장에서도 뭐 그냥 괜찮은 전 전략이라고. 요거 지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피디님 볼 수 있을까요? 이게 낙동강이 보세요. 낙동강 벨트라고도 하잖아요. 이렇게 쫙 굽이 흐르는데 공교롭게 경남 양산으로는 낙동강을 두고 이렇게 오른쪽에. 그렇죠? 동쪽에. 창원 성산은 낙동강을 두고 이제 딱 서쪽에. 낙동강을 두고 양대산맥이에요. 지금 여기서 파박 불꽃이 지금 맞붙게 됐는데 자 보세요. 김두관, 홍준표 인물로 따져도 사실은 거물급 두 명이 낙동강에서 맞붙을 줄 저 두 사람이 과연 알았을까? 저는 몰랐다고 봐요. 몰랐죠.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도 김포에서 또 의원을 하면서 지역구 관리에 엄청 그 공을 많이 들였고 저기로 갈지는 정말 몰랐었거든요. 근데 오히려 잘 된 것일 수도 있어요. 예. 누가 이기든지 간에 사실은 이기면 누가 이기는 게 아니라 김두관 의원이 만약 이기게 되면 거물급 그 한국당 대통령 후보를 이김으로써 엄청난 리더로서의 그 부상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. 사실은 지금 경남 양산이나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이른바 여권, 범여권이 지금 갖고 있는 지역구거든요. 그렇죠. 그거를 홍준표는 뺏어야 되고. 그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겨도 사실은 본전이에요. 거기서 이기나 뭐 하나 서울로 오지 않고 거기서 그래도 나름 뭐 전략을 전술적인 지역을 선택을 하더라도 근데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불리해졌지만 그래도 기회가 한 번 더 생겼는데 문제는 공관위원장이 김영호 위원장이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사람을 갖다 심는다고 다 되느냐 이거예요. 창원 성산이라고 하는 데는 노동자들의 힘이 굉장히 센 데고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도 되고 노회찬 의원도 되고 하던 지역이에요.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강기훈 의원이라는 분이 한번 한국당 한나라당 해서 18대 한번 했거든요. 그분이 20년을 저 지역을 닦고 있단 말이에요. 예. 근데 갑자기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갖다 꽉 꽂아버리면 그분이야말로 강기훈 의원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거든요.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군요. 네, 그 조직을 김태우 한국당에게 주겠느냐 이거예요. 조직을. 그럼 선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이런 결과에 대해서 김영우 공관위원장은 끝나고 나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. 저는 선거를 공학적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말라. 그리고 이번 선거는 어차피 당의 후광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성향과 그동안의 지역 관리 그런 것에 높은 점수를 줘서 이게 공천을 해줘야지. 참 이번 선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저는 한국당도 참 민주당이 좋아할 파트너라는 것을 느꼈어요. 예. 최창원 박사님 어떤 개인적인 또 견해라는 말 달아드리고요. 벌써 지금 종로가 뜨거워졌고 경남 양산을까지 뜨거워졌습니다. 이번 선거를 가장 재미있고 깊이 있고 정확하게 관전하시기에는 저희 돌직구쇼가 적절합니다.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